1457년 10월 21일 경상도 안동의 한 객사, 32살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하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사약입니다. 그것도 친형이 보낸. 남자의 이름은 이유, 세종대왕의 6째 아들 금성대군입니다. 그는 사발을 들기 전 고개를 돌립니다. 한양이 있는 남쪽이 아닙니다.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금성대군,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북쪽, 강원도 영월. 그곳에는 17살의 소년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조카이자 조선의 정통왕이었던 단종입니다. 금성대군은 왜 끝까지 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형제의 전쟁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18명 있었습니다. 왕비 소원왕후에게서 8명, 후궁들에게서 10명. 그런데 이 18명 중 절반 가까이가 서로를 죽이거나 서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종은 유독 어린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특히 5째 광평대군과 7째 평원대군을 총애했는데 이 두 아들은 20살도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아들 중 세종이 가장 아낀 사람, 바로 6째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24년, 1442년, 임금이 금성대군의 집에 거처하셨다. 아버지가 아들 집에 머무른 겁니다. 병환 중에 요양을 간 곳이 하필 금성대군의 집이었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에 대한 기록은 사뭇 다릅니다. 수양대군, 훗날 형제들의 피로 왕좌에 오를 그 사람입니다. 실록은 수양대군을 호걸이라 표현합니다. 무예에 뛰어나고 담력이 있으며 야망이 큰 사람. 아버지 세종은 이 아들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마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의 맏아들 문종,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갓난아기 단종은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삼촌들 중 유독 단종을 아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입니다. 그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조카를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하지만 문종 역시 병약했습니다. 재위 2년 만인 1452년 문종마저 눈을 감습니다. 12살의 단종이 조선의 왕위에 오릅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정은 불안했고 야심가들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1453년 10월 10일 한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의정부 영의정 김종서.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자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단종의 왕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손에는 철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분은 임금의 밀지를 전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서가 문서를 읽으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양대군의 수하 이문이 철퇴를 내리칩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금성대군은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급보가 날아듭니다. 대군마마, 큰일 났습니다. 수양대군께서 김종서 대감을 치셨다 합니다. 금성대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대신을 죽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왕위를 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급히 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양 곳곳에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뿐 아니라 황보인, 이양 등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의 거리에는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은 궁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3살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바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형제들에게로 향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바로 아래 동생,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동생을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곧바로 사사시킵니다. 친동생을 죽인 겁니다. 금성대군 차례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두 사람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북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소헌왕후의 아들, 어머니가 같으면 차마 손을 대기 어려운 것이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금성대군의 대군 자귀를 박탈하고 상령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 선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의 탄생입니다. 15살의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때 금성대군은 경기도 상령의 유배 중이었습니다. 형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실록에는 금성대군의 심경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이 그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건이 터집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지편전 학사 출신의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이른바 사육신 사건입니다. 이들은 처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금성대군의 이름도 연루됩니다. 직접 가담한 증거는 없었지만 세조는 동생을 더 먼 곳으로 옮깁니다. 상령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다시 순응으로. 세조는 동생을 죽이지는 못하면서 점점 더 먼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동복 동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1456년 가을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순응부사 이보흠.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람이 금성대군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보흠은 단종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배 온 금성대군을 만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대군마마, 영월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125리입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25리, 약 50km.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단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단종을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유배 중인 몸이었고 감시의 눈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대군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단종을 만나러 가는 대신 단종을 왕으로 다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합니다. 순응 지역의 유생들과 향리들을 규합하고 경문을 작성합니다. 금성대군 성공하면 조카를 다시 왕으로 세울 수 있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 거요. 그래도 하겠소. 이보흠, 신의 목숨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대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거사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관비 김년, 금성대군의 시중을 들던 관노비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년은 금성대군을 연모했습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김년, 그녀는 어느 날 금성대군의 방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거사를 촉구하는 경문이었습니다. 김년은 이 경문을 들고 관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급보가 전해집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금성대군의 거사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에는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동복 동생이 끝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세조는 즉각 군대를 보냅니다. 순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건을 정축지변이라 부릅니다. 정축년에 일어난 변란이라는 뜻입니다. 세조의 군대는 순응을 초토화시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사에 가담한 자들은 물론 순응 백성들까지 학살당했습니다.
죄 없는 양민들이 연좌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수능에서 흘린 피가 4km를 흘러갔다고 합니다. 피가 멈춘 그 끝자락을 사람들은 피끝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그곳이 바로 피끝마을입니다. 그리고 배신자 김연,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김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이 복수가 되고 복수가 학살이 되고 학살이 또 다른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안동으로 압송됩니다. 세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동복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하들은 즉각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세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려두면 또다시 반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걸. 그러나 선뜻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어전회의가 열렸지만 세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재촉합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조가 입을 엽니다. 같은 어미 뱃속에서 나온 놈이다. 그리고 며칠 뒤 명이 떨어집니다. 금성에게 사약을 내려라. 1457년 10월 21일 사약이 안동에 도착합니다. 금성대군은 담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각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약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한양이 아닌 북쪽을 향해. 금성대군,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북조, 영월, 그곳에 단종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십니다. 32살, 짧은 생이었습니다. 같은 날 영월에서도 명이 떨어집니다. 단종에게 사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 두 사람은 같은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내 만나지 못한 채 50km,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그 거리를 두 사람은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금성대군에게 단종은 그냥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 아버지마저 일찍 잃은 아이, 그가 품어 키운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종의 유언, 세종은 죽기 전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새 손을 잘 보필하라. 금성대군에게 그 유언은 목숨보다 무거웠던 겁니다. 금성대군이 죽고 세조의 천하가 됩니다. 그러나 세조는 행복했을까요? 세조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조가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 피부병으로 평생 고생했다는 것,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인 왕, 그 왕좌는 과연 편안했을까요? 금성대군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역적이었으니까요. 족보에서 삭제되고 그를 기리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281년 동안 1738년, 영조 14년, 마침내 금성대군이 복권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다. 종묘에 제사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듬해 1739년 금성대군에게 시호가 내려집니다. 정민, 곱고 바른 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뜻입니다. 수능에는 금성단이라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해마다 2차례 금성대군을 기리는 제사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단종의 무덤 장릉에는 금성대군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살아서는 50km를 넘지 못했던 삼촌과 조카, 죽어서야 비로소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형은 왕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세조를 찬탈자로 기억하고 금성대군을 충의군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1457년 10월 21일 안동의 객사, 32살의 금성대군이 사약을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한양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카가 있는 곳을 향해 절했습니다. 금성대군,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 한마디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성대군의 선택은 충성이었을까요? 어리석음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